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1일차, 매일 달리기 101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4분 40초에서 4분 50초 페이스로 8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7일 일요일, 현재 시각 9시 50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실행시켰고요. GPS 녹색불 확인되었고요. 이제 심호흡 2번 정도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101일차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다리 지나간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라이브 러닝캠 100일차 100일 기념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당첨자분들께서는 영상 확인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커피 상품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천천히 달린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벤트 얘기를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무심코 달렸어요. 지금 천천히 또 조절하면서 그렇게 달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하루 달리고 또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오래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호흡하고 이런 몸에 집중해서 달리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저도 늦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나왔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시원할 때 달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역시 또 하나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이치를 정확하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잠을 좀 푹 자서 컨디션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페이스 유지하면서 8km 달려보겠습니다. 라이브 러닝캠 오늘 주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족저근막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달릴 때 오는 통증이나 부상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상과 통증은 진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했을 때, 또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몸을 써가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또 이렇게 운동, 달리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는 이런 부상이나 고통이 왔을 때 잘 매니징을 하는 바람으로 요즘 계속 이런 주제들을 이야기해보고 있어요. (1km) 속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 분 12초 거리 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9초 1km 평균 속도 5분 9초 나왔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발 뒤꿈치부터 해서 발가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긴 섬유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바닥에 쭉 일자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행 또는 달리기를 할 때 충격 흡수를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에서.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 증상, 아주 흔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첫 발을 내딛는데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한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의 흔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약간 날카로운 통증에 가깝고 살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조금씩 완화가 돼요. 그런데 다시 오래 서 있게 되면 또 점점 통증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증상을 알아봤어요. 자, 이제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지. 첫 번째는 과도한 러닝, 그리고 점프 계열의 운동을 하거나 또는 단단한
도로에서, 지면에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이런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쿠션이 부족하거나 지지력이 많이 약해진 오래된 신발을 신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하고 햄스트링에 텐션이 쫙 올라갔을 때 족저근막염까지도 같이 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때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인해서 발바닥에 무리가 왔을 때, 이때도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족저근막염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10분 16 회복해야 되는지.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7초. 2km 평균 속도 5분 7초 나왔네요.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족저근막염을 치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장거리 달리기 그리고 점프 위주의 운동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대신에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걸로 대체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증상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요. 그 다음에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같은 걸로 발바닥을 문질러 주는 건데, 이거 진짜 아프거든요. 저도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걸렸어가지고 골프공을 롤링을 하는데 발바닥 진짜 아파요. 그런데 하고 나면 확실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깅 전이나 또는 달리기 전에 발바닥 충분한 스트레칭 해주셔야 되고, 족저근막염이 급성으로 왔을 때에는 냉찜질, 만성으로 왔을 경우에는 온찜질과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치료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고요.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방법 마지막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예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던 혹시 10%의 법칙 기억하실까요? 운동량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이제 단위로 증가를 한다고 할 때 그 운동량의 증가가 10%를 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50km를 달렸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아무리 늘려도 55는 넘지 않는 겁니다. 이런 10%의 법칙을 잘 유지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달리는 게 아니라 몸이 적응할 시간을 갖고 운동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반발력이 좋은 쿠션감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신발 잘 활용해 주시고, 스트레칭을 루틴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처음에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발바닥이 약간 뻐근한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면,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마무리 할게요. 3km에서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15분 14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5분 4초. (3km까지) 평균 속도 5분 4초 나왔네요. 이제부터 빨리 감기 진행합니다.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37분 29초. 거리 8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40초. 음성에는 4분 40초, 화면에는 4분 41초 나왔고요. 케이던스는 188 이렇게 나왔고, 구간별 속도 잠깐 볼게요. 페이스 1km는 5분 9초, 3km는 4분 59초. 이때부터가 이제 호흡만 하면서 그냥 달렸을 텐데 조금씩 페이스가 조금씩 빨라졌네요. 4km부터 7km까지
마지막 8km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분 25초 페이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달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만 내용 보셔도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족저근막염이었어요. 족저근이라고 하는 거는 발 뒤꿈치부터 해서 발가락 쪽까지 쭉 뻗어 있는 근 섬유 조직인 그 기다란 섬유 조직이에요. 이 부분은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충격 흡수를 해주는 중요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증상부터 알아볼게요. 족저근막염의 가장 흔한 증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을 딱 일어나서 딛는 순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족저근막염을 높은 확률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 그래서 다시 움직이면 조금씩 나아지다가 또 장시간 서 계시거나 이렇게 있으면 통증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증상을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 몇 가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는 과도한 러닝 그리고 점프 운동이에요. 단단한 진면에서 장시간 달리기를 하면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세세히 좀 알아보면 쿠션이 부족한 신발, 지지력이 부족한 신발, 이와 같이 오래된 기능이 떨어진 신발들을 신었을 때도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볼 때는 종아리나 햄스트링에 타이트하게 딱 당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족저근막염까지 같이 당겨지면서 무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그러면 발바닥에 부담이 생겨서 또 족저근막염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통증이 유발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제 치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거리 달리기와 점프 운동을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하고요. 대신에 수영과 자전거로 대체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다 없어질 때까지요. 또는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으로 발바닥을 롤링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봤는데 진짜 아픈데 아픈 만큼 또 치료 효과가 확실해요. 자주 해주시면 되고, 종아리 스트레칭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급성으로 족저근막염이 왔을 때에는 얼음찜질, 냉찜질이 효과적이고요. 이게 이제 만성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분들은 온찜질과 스트레칭 위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예방법 딱 한 가지 알아볼 텐데 10%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운동량, 그러니까 거리로 했을 때 50km라고 했을 때 다음 주는 만약에 증가를 시킨다 그러면 55km를 넘지 않는 겁니다. 일주에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적응할 시간도 있고 과부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족저근막염도 예방이 됩니다. 다음 초기 증상.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뒤졌을 때 통증이 딱 오는 거는 정말 이제 족저근막염이 거의 확실하고요. 보통은 발바닥이 뻐근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런 초기 증세가 있을 때 미리미리 마사지나 스트레칭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러닝캠 101일차 달리기와 내용 모두 마무리를 해 보았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다녀온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 멋진 일을 해내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내일 매일 달리기 102일차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